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돈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9월 8일입니다, 여러분들. 9월 8일, 9월 8일 수요일 장이고요. 장 마감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황 부분들이 어떻게 좀 돌아갔는지, 그리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오늘 하루가 그렇게 썩 녹록치가 않았습니다, 여러분들. 만만치 않은 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9월 써야 되겠어요. 8일 장마감 방송.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됐나요? 마이너스 0.7이죠. 0.77% 하락 마감했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폭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1.63%. 1.63%의 하락 마감. 그리고 뭐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해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매매 동향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지금 개인들이 4,200억 정도,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2,300억 정도, 2,232억이죠.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마이너스 1,831억 정도 순매도,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,794억 정도 순매도,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1,40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동 자체도 뭐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다. 왜 지수가 빠졌는지 매매 동향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뭐 항상 뭐 그래요. 차트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은 좀 후행적인 부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행적인 성격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시그널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지수가 밀립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를 별로 제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차후에 어느 정도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몇몇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아마 저의 컨텐츠를 뭐 많이 보신 분들,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좀 딱 띄워놨을 때 뭐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고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항상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기술적인 분석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. 시그널들이, 기술적 분석 툴이. 하나는 스토캐스틱이고요. 뭐 스토캐스틱도 뭐 별다른 제가 체크를 좀 안 해요. 그냥 뭐 HTS 상에서 설정을 해주는 그대로 쓰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MACD 이쪽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이제 추세에 대한 개념을 놓고 볼 때 MACD를 좀 보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일봉상에서에 대한 뭐 방향성이라든지 뭐 변동성을 놓고 볼 때는 스토캐스틱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물론 그 이전에 MACD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스토캐스틱이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차후에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이 워낙 뭐 방대하게 뭐 많이 자료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까지 똑같은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우리 이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의 피로감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예 안 하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곁들여서 좀 제가 컨텐츠로 올려두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계획이 딱 쓰게 되면 뭐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이거를 뭐 이게 맞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널리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라는 개념으로 한두 개씩은 좀 올려드리고 싶은 욕심들은 좀 있어요. 그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또 얘기가 또 산으로 가죠. 어찌됐든 스토캐스틱과 MACD를 좀 보는데 이게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8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. 근 한 2주 동안. 그 이후에 지금 V자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어요. 그러니까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왔다가 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눌리는 거죠. 그리고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도 보시게 되면 3200포인트에서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? 과매수 영역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빠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좀 만들어내주고 있죠.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들을 참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과매수, 과매도 이러한 영역들에서는 조금은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그널들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왜 이렇게 과매수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
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상승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?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사후적인 평가긴 한데 사후란다 지나고 나서에 대한 평가긴 한데 항상 이러한 이제 시그널들을 보여줄 때 아 이 시장은 아닌가 봐 단기적으로 내가 좀 물량을 좀 빼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 머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항상 이러한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하자라고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. 뭐 이러한 이제 구간들에서 주가가 밀리는 흐름들. 뭐 이러한 이제 해석들을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. 네,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어쩔 때는 굉장히 좀 잘 맞고요.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안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기술적 분석에 목매이지 마시고요. 왜 이러한 기술적 분석들을 행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뭔가 예상 그리고 공부 뭐 되새김 뭐 되뇌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지수가 빠졌던 이유들을 좀 놓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뉴욕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이겠죠. 뉴욕 증시 뭐 하락입니다. 뭐 하락했던 뉴욕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왜 나오냐라고 보게 되면은 델타 변이죠. 델타 변이 이게 왜 이래 이거. 델타 변이에 대한 뭐 경계감 경계감 정도 뭐 이 정도가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뉴욕 증시를 좀 끌어내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타 IT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.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신제품에 대한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그 이외의 종목군들에서는 뭐 그렇게 큰 상승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라든지 S&P 500 같은 경우도 밀렸고요. 그리고 나스닥은 그렇게 크게 밀리는 상황들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뭐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오전 장서부터 영향을 좀 미쳤고요. 국내 증시의 오전장 시장부터 시가부터 영향을 미치는 그림을 보여줬다. 오늘 왜 이러니 차트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좀 특이하게 좀 빠졌던 종목이 뭐죠? 카카오하고 네이버죠.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밀렸나? 11.36%까지 밀렸다가 종가상으로는 10.06으로 마무리가 10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7.87%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권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. 독과점 기업에 대한 뭔가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면서 독과점 기업에 대한 뭐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뭐 논란을 좀 키웠습니다. 논란을 좀 키우는 하루였다. 그쵸?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순매도세도 카카오 쪽이라든지 뭐 카카오 쪽이라든지 네이버 쪽에서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는 하루였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두 종목 다 사실은 거래소 종목이에요. 거래소 종목인데 이게 성격 자체가 뭔가 이제 기술주들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.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코스닥 종목군들과의 연계성이 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 쪽에 대한 하락보다는 코스닥 쪽의 하락 부분들을 더 크게 불러온 게 아닌가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뭐 일부 백신과 뭐 치료제를 제외하고 뭐 하락 마감하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고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물량들이 좀 괜찮았던 기업들이 좀 있어요. 일단은 화학입니다. 화학주들, 화학 섹터,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섹터. 뭐 이 두 섹터 다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오랜만에 화학 섹터, 그 다음에 철강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시장을 좀 압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
그러다 보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. 21%.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, 음극재 뭐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좀 좋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전장 같은 경우는 뭐 어제죠, 어제 도요타 쪽에서 전고체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뭐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새롭게 전기차에 대한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실체가 과연 드러날 것이냐,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뭐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롭게 뭐 좀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러한 이제 배터리 사양이 좀 될 수 있을까? 뭐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뭔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들을 제가 오전장부터 좀 보긴 봤었는데 뭐 별다른 흐름들은 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에 대한 뭐 새로운 사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이제 관심 기업들이 좀 될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에코 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, 뭐 그 다음에 이제 코롱 플라스틱, 뭐 이런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 흐름도 뭐 눈여겨볼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장중에 뭐 여전히 홍준표 관련 뭐 테마주들 강세 흐름들, 그 장마감을 좀 보시면 장마감이 이제 시외죠. 시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마감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죠. 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자마자 윤석열 관련된 테마주들이 시간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. 시간에 강한 모습. 뭐 이거는 이제 내일장에서 뭐 과연 이제 반응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홍준표 관련주들은 상대적이겠죠. 아무래도 경쟁 후보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들이 내일은 좀 다른 모습들 180도 좀 달라지는 그러한 이제 그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종목군들은 거의 다가 지금 조정세가 좀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.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내추럴 엔도텍이죠. 내추럴 엔도텍. 지금 연 이틀, 연 3일이죠. 연 3일 동안 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뭐 이제 제약회사를 또 인수를 했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뭐 오늘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가 아니죠.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캔들 자체가 상당히 좀 아름다웠어요. 차트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아름다웠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기록 마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경창산업 상한가 마감, 그 다음에 이제 DSR 상한가 마감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를 마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콜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.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 한 두세 번 정도 매매를 해가지고 좀 수익을 냈는데 막상 중요할 때는 매매를 못했어. 그죠? 배 아프고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어찌됐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또 투자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오늘 21%대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철강업종 중에서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무너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1.32%. 이게 되게 재밌어요. 철강업종이. 아마 얘네들이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낮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중국 내에서 통제가 좀 들어간다, 컨트롤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철강석에 대한 가격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철강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섹터가 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그 중에서도 오늘 일단은 뭐 동국제강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8%대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휴스틸 같은 경우도 5%대 강세 흐름들. 그 다음에 뭐 죽을 듯 하면서도 안 죽습니다, 여러분들. 사마알미늄이라든지 뭐 조일알미늄, 사마알미늄 뭐 이런 이제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지금 확장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기니 쿠트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불거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살아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뭐 관련 기업들이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끊임없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긴 한데 뭐 지금서부터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?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
그리고 지금 단기의 상승 구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좀 강했었다는 거.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또 하나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새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재밌어요. 예,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재밌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그 중에서도 효성첨단 소재, 효첨소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스친소하고 거의 좀 이렇게 입이 딱 맞아가지고 효첨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효성첨단 소재가 오늘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급등을 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밑에 하부에는 뭐 3기 관련된 종목, 3기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우수 AMS 같은 경우도 6%대 강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일부 이제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악재가 워낙 좀 큰 악재가 좀 나왔고 그리고 그 악재의 크기만큼 좀 영향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그림들 자체는 양시장당 그렇게 썩 아름답진 않았다 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차익 매물들을 좀 맞고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일 쿼드러피 위치를 어떠한 형태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단기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내일 수급적인 부분들 쿼드러피 위치를 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.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고요. 물론 이제 그 근월물 파생 쪽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정리를 하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도 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100%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시장하고는 상당히 좀 성격 자체가 많이 판이하게 좀 다른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예상보다는 오전장과 오후장에 대한 수급 변화들 좀 보시고요. 그리고 미국장에서 오늘 밤에 어떠한 코멘트를 좀 달지 얘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중에 발생되는 중국 경기지표, 경제지표 뭐 이쪽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가면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다만 이제 이 시장 방향성 자체가 박스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이거든요. 여전히 박스권이고 뭐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상방이었긴 했지만 뭐 긴 흐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. 그리고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종목 장세 그리고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 자체가 워낙 빨리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이 섹터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또는 이 기업에 대한 뭐 펀더멘탈 뭐 기업 가치를 좀 믿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헛될 수도 있어요. 헛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뭔가 이제 매매법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안 했어요. 우리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안 했습니다. 차라리 오늘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또 따라 들어가게 되면 내일 어떻게 또 전환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자체를 그냥 가져가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어요. 그쵸? 어차피 로테이션이다 라고 하게 되면 A 섹터, B 섹터, C 섹터, D 섹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돌거든요. A, B, C, D 뭐 E까지 치자고요. 뭐 5일이다 치면 5개의 섹터를 정해가지고 이 섹터들이 계속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다고 되면 굳이 내가 뒷북 쳐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을 좀 기다리시기보다는 매매를 그러니까 액티브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A라는 섹터를 사놓으면 이게 지금 어차피 로테이션 돌아서 뭐 다음 주 월요일날 돌든 뭐 그 다음날 돌든 아니면 그 다음날 돌든 뭐 이런 식에 대한 템포를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좀 현명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법들이 좀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제서부터죠. 월요일서부터 이제 국민지원금이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지원금이 나왔을 때 국민지원금이 나왔을 때 좀 핫하게 좀 뛰었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? 좀 핫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을 아마 좀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생필품 기업들,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 업종, 그 다음에 뭐 유통업,
유통업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 이 국민지원금에 또 포함이 돼 있는 이 편의점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, 실적 부분들,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 정도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뭐 테슬라,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투자 모멘텀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더라도 눌릴 때마다 한 번씩들은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뭐 양극재, 뭐 음극재, 분리막, 뭐 분리막 이러한 기업들 괜찮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체 관련된,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뭐 이러한 기업들도 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여전히 뭐 저평가 메리트는 살아 있고요. 네, 저평가 메리트는 좀 살아 있는 모습들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다. 그와 더불어서 이제 친환경 ESG 경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네, 친환경 관련된 이제 뭐 큰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수소도 좋고요. 그다음에 풍력도 좋고 뭐 태양광도 좋고요. 뭐 이러한 이제 기업들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늘릴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그리고 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수소 쪽보다는 뭐 풍력 쪽을 좀 언급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CS 윈드 너무너무 좋죠. 그리고 미국의 또 터빈 타워 또 기업들을 또 올해 좀 인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왜 인수했을까?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만약에 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가장 크게 움직일 종목. 그다음에 이제 삼강 MLT는 원래 변동성이 좀 크죠, 얘네들. 그렇죠. 풍력 이야기 나오게 되면 삼강 MLT, 그다음에 CS 베어링, 그다음에 뭐 동국 SNC, 뭐 대표적인 종목들, 그다음에 SK D&D 뭐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아요. 네, 태양광 관련 종목군도 좋고, 물론 실리콘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OCI가 뭐 연일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, 뭐 OCI에 더불어서 뭐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너무 좋죠.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많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챙겨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흐름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관리를 좀 하시면서 조금은 오랜만에 나오는 좀 큰 폭의 하락을 오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. 네,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또 항상 주가라는 거는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좀 힘든 하루를 좀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내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보내고 나서 또 즐거운 지수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또 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 라는 것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9월 8일 좀 힘든 장이었겠지만 다들 힘내시고요.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거고 내일의 주식이 나올 겁니다. 항상 우리 상상수월의 구독자 여러분들, 회원님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내일 저는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또 공부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